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또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 모델과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견지해야 될 5대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서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방역은 경제의 방파제입니다. 의료 및 방역이 붕괴되지 않아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 예산을 튼튼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 전환의 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데이터댐, 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을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 인프라입니다. 10대 대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등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예산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 취업제도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의 확대, 의료급여 증액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공공주택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 예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고용에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희망 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 선취업 후 진학, 장학금 확대 등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정은 방역에 성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견인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의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 3차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최종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윤우도 기재위원장님과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박홍근 예결위 간사님,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님, 김영호 위원장님, 고용호 위원장님, 조홍천 위원장님, 박찬대 위원장님 등 각 정책조정위 위원장님, 조승래 원내 선임부대표님, 우리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님과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박성중 원내대변인님과 정태호 정책위 상임부의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간 확진자 수가 쭉 진정세를 보여오던 가운데 그리고 소비, 투자, 생산 등 경제 회복 여부시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맞부딪힌 상황이라 그 무엇보다도 조기 방역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코로나 피해 극복 및 경기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정책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즉 국가 채무와 수지에 대한 관리 가능한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즉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견인,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국정 성과의 가시화 및 체감 지원에 각별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경제 회복 견인 예산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 속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투자,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 예산을 확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재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선도국가로의 도약의 틀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뉴딜 예산으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20조 원 이상을 확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DNA, 빅데이터, 빅3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뜻한 포용성의 강화 등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과거의 3, 4년간의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 속도를 확 앞당기고 성과를 거두어들여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인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하여 예산안 편성에 관한 공감과 조율의 폭을 넓혀왔다고 생각되며 오늘 회의 시 잘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정협의를 거치게 되면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친 금년도 세제 개편안과 앞으로 5년간의 재정 운영 계획을 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함께 제출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하고 협력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기획재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윤우덕 기재위원장님,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윤관석 수석부의장 겸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정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례 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 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규모와 방향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해 왔습니다. 우선 당정은 최근 2, 3년 동안의 예산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최종적인 전체 예산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선도, 민생경제 조속회복 뒷받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세 가지 핵심 목표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대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인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의 활발한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뉴딜 펀드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소요 재원을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 또한 충실히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 경제와 직결된 예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 등 내수와 소비 진작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바우처 및 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 상권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구직에서 창업까지 일자리 전 과정 지원, 주거 금융 등 생활 지원, 맞춤형 복지 및 교육 지원 등의 청년 지원 예산을 과감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국민 생활 안정과 재난 예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당면한 핵심 과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우 등에 따른 수해 방지를 위해 스마트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실시간 안전 감시 체계 구축, 시설 개보수, 위험 지역 조기 정비 예산 등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의 꾸준한 유지를 통해 위기를 조속히 돌파하고 한국판 유들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선도형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감염병 위협과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차, 2차, 3차 추경 그리고 2021년 예산안을 이제 편성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4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죠. 한 해 예산 편성을 4회 또는 5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실의 차관 또 실장 그리고 예산실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고 또 많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죠. 2021년도 예산은 첫째, 더 어려워지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구해내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마중문 예산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정성호입니다. 세 차례 추경에 이어 또 예산 편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우리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불효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 의지라고 합니다. 현재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연대와 협력 없이는 재정만으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큰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을 세운다 한들 국민적 동의와 협조 없이는 효과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돈을 만든 예산서도 결국 국민적 합의와 동의하에 제대로 집행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비상경제의 성패는 오직 전 국민적인 참여와 단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합심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예결위 결산 심사가 국민적 우려와는 달리 여야 협력하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법정 기일 내에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도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